자,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게 가장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법 리스크겠죠. 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던 이재명 전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죄 판결 나오셨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3심 633 원칙에 따르면 6월 말쯤에 이재명 전 대표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돼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6월 3일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가 53.8, 6월 3일 대선 이후에 선고가 있어야 한다 32.1, 모르겠다 14.1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 전혁진 변호사님. 네. 물론 대법원이 여론조사를 보고 그 결과를 따라서 선거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검찰이 상고유서를 재빨리 냈고요. 300페이지나 되는 상고유서를 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그것을 이제 서류를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개시가 되면 어떠세요?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당위적으로는 당연히 6월 3일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던 아니면 지지하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 선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예.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찜찜한 상태로 대선에 나가가지고 이긴 다음에도 예컨대 그런 다음에도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선됐다 이런 비난을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좋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 규정에 따라서는 자판도 가능한 그러한 사정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컨대 633 원칙에 따라 가지고 딱딱딱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1심만 6개월보다도 20개월이 더 걸린 26개월 걸렸고요. 항소심도 4개월 해가지고 633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633 원칙 그 밑에 있는 판사들 보고 지키라고 했는데 정작 대법원에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서정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2달 걸릴 게 11일 만에 다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가 수령하는 걸 의원회관으로 집행관 송달이 끝났고요. 저는 충분히 5월 달쯤에 선고가 되고요. 저기서 중요한 게 대선 이후에 선고가 이재명 대표는요. 예. 재판이 중단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선고할 수 있을지 예. 선고하면 대선 무효입니다. 이걸 대법원이 먼저 밝혀줘야 됩니다. 아,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아니 마치 이재명 대표만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뭐 재판이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보다 2년 전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3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해에 기소가 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온 게 28건입니다. 그러니까 50건 넘게 이재명 대표보다 더 빨리 기소되거나 같이 기소됐는데 아직도 결과 안 나온 게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1심 때 무죄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위증교사가 유죄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아니 1심 때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유죄가 나고 위증교사가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심 항소심 때는 또 공직선거가 이제 무조건 유죄 나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또 대법원 가자? 대법원 가서 그때 가서 또
무죄로 판결되고 하면 그때 또 뭐라고 할지. 그래서 저는 자꾸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만 가지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예. 또 국민의힘에도 많은 법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서울 고법 가서 또 다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예. 대선 치르기 전에는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만 물고 늘어지는 게 예. 현명하다 이런 말씀. 정 변호사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저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와 똑같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기소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허경영 대표예요. 예. 허경영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와가지고 피선거권 박탈됐습니다. 예. 거기에만 비교해 봐도 얼마나 지금 법원이 이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 못지않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법률 사법 리스크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